여러분 안녕하세요. 온 시카고 뉴스 허윤숙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순간순간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감동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느냐 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기꺼이 따르는 마음이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기꺼이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동 아닌가 하는데요.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지기 시작한 작은 감동 하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도 있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이 진정으로 감동했을 때 그 감동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잊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과 행동을 바꾸게 되는 어찌 보면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만나뵐 분이 그런 분이 아닌가 합니다. 천국 열쇠 교도소 선교회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순종을 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계신 분들이죠. 미국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 한인 재소자들에게 문서를 통해서 무려 10여 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역에 동참해 오신 정경희 장로님을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 연방대법원이 보수 6대 진보 3의 구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이민 통제 정책에 연이어서 합헌 정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 지위 이민자 수십만 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IT, 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 지위 종료에 대해서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임시보호 지위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보수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이민자들이 무력 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1990년에 마련이 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18개월 동안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요. 연장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IT인 35만 명, 또 시리아인 6천여 명이 추방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당시 임시보호지위 신분이었던 이민자가 17개국 약 130만 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에게까지 판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박해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미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 지역에 당도하면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제한의 범위를 대폭 늘렸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되돌려보내기 규정을 없애버렸는데요. 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입니다.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엄청난 승리라면서 반겼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인을 괴롭혀온 이민 시스템의 남용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다음 주까지 판결 선고를 마무리하고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출생 시민권 금지는 위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언론의 관측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8명, 부상 1,52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여 명이 매몰돼 있어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실종자도 157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가구 수는 3천여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물적 피해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로드리게스 의장에 따르면은 최소 250채의 건물이 파손이 됐는데 특히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병원 8곳, 쇼핑센터 20곳, 공공기반시설물 46곳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매몰돼 있는 인명구조와 빠른 복구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또 베네수엘라 인근 국가 등이 구조대 파견, 구호물자 또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어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에 나설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현지의 소방관과 의사, 구조공학 엔지니어, 수색견 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색 구조대를 투입해서 생존자 위치 파악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개방된 사유지에서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 하와이 주법이 무효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이 어제 6대3으로 하와이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다수 의견을 대표 집필한 세뮤얼 얼리터 연방대법관은 하와이 주법이 무기를 지니고 있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수정헌법 제2조가 보호하는 미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무기를 휴대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잭슨 법관은 의견서에서 이번 판결이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은 허가받지 않는 무기 반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하와이의 합법적인 판단을 뒤엎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하와이에서는 더 이상 마트나 쇼핑몰, 카페, 주유소, 호텔 등 일반 대중이 드나들 수 있는 사유지에 총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을 주법으로 막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다만 사유지 소유주가 사전에 총기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와이 주정부는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실망스럽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와이주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정헌법 제2조에 부합하는 총기에 대한 상식적인 규제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이 향후 동결 해제될 자금으로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게 하겠다며 농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농업계 인사들을 백악관 로즈가든으로 초청해서 저녁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이란은 식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은 그들의 돈을 일부 가져다가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과 대두, 옥수수를 특히 많이 사게 될 것이고 절차는 꽤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동결 자금을 해제할 때 해제된 자금으로 미국 농산물을 사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농업계 인사들 앞에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핵심 지지층인 농가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만찬 자리에서 농업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으로 5월 들어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이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앞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5월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포인트 상승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입니다. 이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이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지금까지 이태리에서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에서 익사를 비롯해 이번 폭염과 관련한 사망이 최소 48명이라고 프랑스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제 로마, 이태리, 밀라노를 포함해서 17개 도시의 폭염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로마, 피렌체, 밀라노 등 주요 도시의 어제 오후 최고 기온은 95도 수준으로 주말에는 기온이 99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폭염이 이어진 지난 나흘 동안 더위 관련 사망자가 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기온이 치솟으면서 이례적으로 폭염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덜란드 기상청은 특히 이번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104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시카고 소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수요일 북서부 외곽 헌틀리 지역에 최소 한 건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일리노이주는 올해 역대 최다 토네이도 발생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카고 지역 기온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높은 습도를 동반한 체감온도 100도 이상의 위험한 폭염이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초여름 열사병 대비와 건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보건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여행자 한 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게 됨에 따라서 오헤어 국제공항 노출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노출 일시와 장소는 지난 6월 17일 수요일 오전 5시 50분에서 오전 9시 30분 사이 오헤어 공항 터미널 5를 이용한 승객이나 방문객은 홍역에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부는 해당 시간대 방문자들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의료기관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인교계 소식입니다. 교회협의회 주최 제6차 연합기도회가 오는 주일입니다. 6월 28일 오후 5시에 윌링에 위치한 그레이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시카고 월십 찬양팀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저 70도, 최고 70도, 최저 61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70도, 최저 63도,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 82도, 최저 73도, 월요일부터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맑고 습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최고 91도, 최저 76도, 화요일 역시 맑고 더운 날씨 이어집니다. 최고 93도고요. 다음 주 내내 95도 내외 최고 기온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65도, 현재 시각은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의 영적 회복을 돕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천국열쇠 교도소 선교회인데요. 이 시간에는 정경희 장로님을 만나 뵙고 선교 사역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장로님 오늘 이 천국열쇠 교도소 문서선교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처음 설립 때부터 장로님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처음 설립될 당시의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성교회 무슨 행사에 어떤 컨퍼런스에 갔다가 어떤 분이 교도소 사역하는 것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본인의 남동생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교도소를 드나들다가
자기가 목사가 되고는 교도소 목사님이 됐어요. 거기 가서 선교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미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고 한국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걸 들었어요. 하고 임문순 지금 회장으로 있는 그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야 이거는 정말 해야 되는 사역이구나. 굉장한 선교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임문순 고사님은 거기에 완전히 꽂혀서 그거를 시작을 했고 네. 저는 너무 이렇게 하는 게 귀해서 뒤에서 서포트를 한 거죠. 뒤에서 이제 이사로 이제 처음에 이사장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카고의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이사장을 해주셔서 지금 제 후임으로는 김신 장로님 또 김수경 권사님, 네. 안정자 권사님 지금 현역으로 이사장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얘기가 네. 언제 쪽인가요? 2015년. 2015년. 네, 그 전해 네. 10월 달부터 그거를 조직을 만들기 시작해서 2015년 1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감동으로 설립을 하셔서 네.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형식의 복음지를 각 교도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는 컴퓨터로 찾아서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이런 분들한테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중국 사람이다. 그리고 리턴도 오고 또 이제 자기네가 받고는 다른 한국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는 또 같은 방에 있는 분이 외국인이 널 뭐를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냐. 그러면서 그게 복음지라 그랬더니 그러면 나도 읽고 싶다. 그래서 영어를 번역할 사람을 찾아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헬레나 권사님이 지금까지 한 통도 미스 안 하고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주셔서 앞장에는 한국말, 뒷장에는 영어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거르고 금요일마다 금요일 날 그 사람들이 받아보게. 받아보실 수 있게요. 네네. 참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네. 처음에 강의를 들으시고 네. 감동을 받으셔서 네.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네. 영혼을 구원할 수 네. 있는 그런 사역으로 네. 쓰임을 받고 있네요. 그분은 교도소를 직접 들어갔지만 저희는 영어도 좀 딸리고 또 임문성 고사님은 자기 생업이 있어요. 세탁소를 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게 꼭 우리한테 맞죠. 그리고 책자도 네. 그렇고. 그 예. 내용은 네. 어떻게 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책자에 담길 내용들. 이분은 기도를 엄청 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은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그 나름대로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삶, 제목도 기도 중에 받았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갖고 본인이 그 타이틀을 받아서 또 정리해서 매주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한 네, 맞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밖에 네. 없는데요. 생업이 있으신데도 네, 맞아요. 새벽 3시부터 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작업을 하시는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네, 네. 또 이 사역에 따른 어떤 열매들도 그쵸.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계속 그걸 읽고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읽고 또 읽고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벽에다도 붙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지금 미국을 이렇게 보면 씨를 뿌린 게 잔잔하게 싹이 나서 점점 크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편지도 보내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들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일한 걸로 돈을 번다 그러면 그걸 우표를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 보고 쓰라고. 선교회에 예, 오히려 네네. 까꾸로 조금이지만 자기도 헌금하겠다고 좀 보내주고 그래요. 반대로 또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50불까지는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고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보내달라 하면 성경 보내주고 또 이렇게 이런 신앙지를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자를 계속 보내는데 지금 생명의 삶이라는 거를 네. 보내고 또 신앙서적도 맞춰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 임문순 권사님한테는 제 1차를 했던 분들한테 엄청 애정이 있어요. 20명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거기 있는 거죠. 그거보다 더 먼저부터. 그러니까는 거의 장기 수일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더 애정을 갖고 좀 테이크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수록 참 대단하다라는 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네. 없는데요. 네. 한국 분들이 네. 교도소에 지금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네.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정말 이렇게 많이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네.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영어를 못 해갖고 내가 처한 이 범죄나 이런 거 관계될 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네. 그러기도 하고 또 변호사를 할 만한 돈도 없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네 가정에서 그런 형제나 자매를 멀리 하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진짜 복음지죠. 일주일에 한 번마다 거기서 아무개 부르고 메일을 주니까 그렇게 오는 메일이 없죠. 그렇죠. 누가 그들에게 그들을 네네. 기억하고 편지를 보내주겠습니까? 네,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네. 지금 혹시 모두 몇 분에게 이 지금 300부가 나가요. 300부가요. 매주. 대단한 네. 숫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그렇게 또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어느 정도의 또 재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재정들은 어떻게 네. 충당을 하고 계세요? 생각보다 엄청나요. 예산이 1년에 2만 5천 불이에요. 그렇겠죠. 네. 네, 우표값도 많이 오르고 책을 보내는 그 비용도 엄청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도와주시는 분도 많아갖고 잘 재정이 그래도 이분하게 가고 있습니다. 10여 년을. 네. 이런 사역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께서는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접하셨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가운데 좀 특별히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면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사회를 1년에 2번 해요. 1월 셋째 주일날, 7월 셋째 주일날 하는데 그때 임문순 회장님이 그 6개월간의 사역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요. 그때 이제 이런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편지가 왔다. 내가 요번에는 또 6개월 동안에 몇 개를 또 리스트를 찾았다. 그러니까 10차까지 했는데 11차예요. 지금 자기 생업을 하면서 컴퓨터 두드려서 그걸 또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뭐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사들이 모이면은 1년에 2번 모이는데 기도해주고 또 저도 일을 할 때 옆에서 참 잘하고 있다고 등을 두드려 주는 말이 제일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참 잘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할 일을 그 사람이 대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이도 젊어요. 저희들보다. 그러니까 아마 60이 이제 겨우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사역을 하실 회원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계세요? 이게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이 선교 사역을 아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본인이 사우스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는 거기에서 많이 서포트를 받았고 근데 지금 교회를 옮겨오면서 이제 우리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게 스프레드가 되는데 선교회에서 지금 재소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매달 10불 회원 그러니까 10불이나 1년에 100불을 후원해 주기를 동력해 주기를 애스카하면서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장로님이 이 오랜 세월 이 선교회와 함께 해오시면서 느끼신 점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함께 네. 나누고 싶다 하시는 네, 내용이 있으신지요? 네.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이 미국 땅이 엄청난 선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엄청나죠.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여기가 다 선교지지만 야 이건 굉장한 선교지다. 그래서 임문순 권사가 하는 게 너무 우리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임문순 권사는 성경 말씀을 뭐를 붙들고 하냐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예. 장로님 오랜 시간 또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이 사역뿐만 아니라 또 합창단에서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네. 굉장히 한결같이 오랫동안 섬기시는 것 같거든요. 이 장로님께서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실 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도 너무 부족해서 제가 뭐 이렇게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저한테 주어지는 사역은 예스 하려고 항상 예스 하려고 노력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합창단 제가 지금 예울림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 32년이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큰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예울림 합창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딴 얘기지만 근데 이 교도소 문서 선교회도 너무 화합을 하면서 잘 의사들끼리도 너무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참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사이에 먼저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사랑이 있고 네. 화평할 때 또 어떤 사역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사역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또 기회가 되면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초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도 갖고 싶어졌습니다. 네, 장로님. 불러주세요. 네. 네. 혹시 이 사역을 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제가 임문순 권사님의 인포메이션을 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맞습니다. 저희가 임문순 권사님과 네. 함께 또 네.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순 권사님 전화번호 708-369-2454입니다. 708-369-2454번입니다. 네, 임문순 권사님. 네네. 네, 이 귀한 사역에 혹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희 장로님 만나 뵀는데요. 그 마음의 감동을 그냥 지나쳤다면 오늘 이 사역은 없었겠죠. 예, 함께 하신 분들 모두 감동을 또 행동에 옮기신 분들 아닌가 싶은데요. 자, 현재 시각 8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